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4.10 총선에서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직접 찍는 방안을 선관위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현행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밝히면서 앞으로 입법을 통해 사전투표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사실상의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이처럼 한국식 사전투표의 문제점과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과거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중요한 인식 변화로 주목됩니다. 그동안 선거정의 실현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공정선거가 가능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애국시민들의 목소리에 국힘이 본격적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투개표 과정의 부정 의혹에 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표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한다. 선거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강한 열망이 있는 것이다. 저는 선거 공정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소쿠리 문제 등 선거 관리의 부실이 분명히 있었다. 또 최근 국정원의 조사 결과 선관위의 해킹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4.10 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다. 이미 수개표 병행은 정해진 상태다. 독일 같은 경우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전자개표는 위헌이라고까지 결정했으니 명분은 충분하다. 이번 4.10 총선부터는 수개표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경찰이 호송하고 투표관리에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 등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개표 병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수개표가 아니고 수검표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개표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죠. 수검표를 병행하는 게 지금 현재 선관위가 양보한 선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어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 문제와 사전투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만 꼭 더뎌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법상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그걸 대법원 판례와 규칙으로 도장을 직접 안 찍어도 되는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실제로 도장을 꼭 찍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걸 못 찍을 이유도 없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그 정도의 책임성도 없이 사전투표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선관위가 그걸 반드시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여기에서 대법원 판례와 규칙이라고 할 때 규칙은 선관위 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전투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너무 간격이 커서 그 기간 중간에 있는 이슈들이 선거에 반영이 되지 않고 가뜩이나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데 이렇게 사전투표를 멀찍이 떨어지게 해서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아지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법률 문제다. 그래서 지금 입법으로 반영할 수는 없고 사전투표의 문제도 추후 입법 등 고려해야 할 문제다. 지금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죠. 그리고 권선을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들께서도 사전투표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문제는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직선거법에 사전투표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폐지하려면 선거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4.10 총선 때까지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 폐지에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은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전투표 폐지를 포함한 법을 바꾸는 필요성까지도 인정하지만은
현재로는 그런 입법이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입법 문제 등을 거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해석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어서 다만 지금 4월 10일 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정성에 대한 강한 열망을 알고 있고 저희도 선거가 반드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완돼야 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직접 날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인쇄가 아니라 직접 도장을 찍는 쪽으로 선관위가 그 내용을 수용해라. 이걸 촉구한 겁니다.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선관위가 지금까지 몇 가지 부분에서는 양보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직접 날인 이 부분은 끝까지 버텨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4.10 총선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도장 직접 날인이 아니고 인쇄식으로 가는데 그건 곤란하다.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선관위가 수용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가 선관위에 대해서 강제를 할 수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소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선관위에 대해서 다른 정부 부처라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바꿔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선관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바꿔라고 촉구하고 선관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국민적 압박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나마 가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또 이 선거관리 문제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 청산이다 이렇게 최근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서 만약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니 코미디 같다면서 정치적인 공방, 날선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해적으로 그런 공방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경찰에 축소 은폐 수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경찰을 집중 공략했는데 다음에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번 공약은 경찰을 없애는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또 정치적 이해관계, 자신의 방탄을 위해 중요한 국민의 자산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하면 그 손해는 누구한테 가나라면서 우리의 치안과 범죄 대응 능력이 약해지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독재를 한다면 이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겠나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표에게 안타까운 점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충격적이다라고 답하면서 이런 식의 질곡과 파도를 거쳤는데 아직까지도 당대표이고 당을 장악하는 것은 대단한 정치력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자신의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 4월 10일 이후 제 인생이 꼬이지 않겠나, 이기든 지든 저는 그것을 알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 보겠다면서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좁은 의미의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을 갑자기 당대표로 불러올린 것이라면서 그만큼 이번 총선 승리가 절실하니까 어찌 보면 제가 죽을 길인 걸 알면서도 나온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총선에서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면서 그만큼 총선에 집중할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정말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의 것을 생각한다면 그 승리에 방해가 될 것이라면서 그 이후 제 그림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제 머릿속에 없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랜 사이다. 공적 사적으로 여러 가지 인연이 있다면서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저와 그분이 신뢰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도 그렇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는 공적 지위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 개인적인 관계는 여기서 낄 자리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저열한 몰카 공작이라면서도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다. 그림을 찍기 위해서 가방을 산 것이지 않나 라면서 몰카 촬영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 이분들이 감추지도 않더라. 가방도 미리 샀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그런 점을 국민이 잘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히 의도를 갖고 친북 사람이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 일단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문재인 정권이다. 오히려 민주당 정부 당시 영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훨씬 많았다면서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한 특검 등 쌍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한 데 대해서는 쌍특검 문제는 그냥 총선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이걸 재표결하는 자체에서 머리 굴리는 걸 보라. 어떻게 하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 기준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하면 이런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 명백하고 거부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날 관훈토론의 질의답변은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한동훈 위원장의 답변과 관련해 대부분의 언론은 다른 내용들은 상세히 보도하면서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거 공정성 문제와 관련된 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의 필요성과 사전투표제 문제점에 대한 발언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전반적인 현실입니다. 권선열TV가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관훈토론의 발언 중 선거 공정성과 관련된 발언을 모두 일일이 다시 확인하고 또 직접 메모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전문 소개해드린 것도 바로 제도권 언론의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